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대한민국 방산이 보이콧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무기를 사지 말자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최근 루마니아 현지 방송에서 한국 방산이 집중 보도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무기를 더 수출하라고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 방산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장갑차로 대표되는 한국 방산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최근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마저 한국산 방산을 도입하려는 의사를 보이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인기를 한층 더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화랑새를 견제하며 대놓고 제동을 걸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프랑스로 실제로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자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전방위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며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렇듯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예 한국산을 콕 짚어 도입 자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프랑스가 세계 2위 방산대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때로는 한국산 구매가 더 낫지만 우리가 유럽 방산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주권과 독립을 해결할 수 있을 의문이다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도 지난달 유사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현재 20%인 EU의 유럽산 무기 비중을 2030년 50%, 2035년 60%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건데 EU는 역내 방산 거래 규모도 15%에서 3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한국 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 EU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며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역시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송, 현지에 맞춘 다양한 옵션을 무기로 세계 무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는데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올해 발표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우리 정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를 제치고 글로벌 방산 수출 세계 4강을 목표로 세우는 등 무서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게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 대놓고 한국을 저격하며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프랑스가 이렇게 공격을 가세하고 있는 건 폴란드, 루마니아 등 한국산 무기의 매력을 알아버린 국가들이 완전히 돌아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 무기를 역대급으로 쇼핑한 폴란드 정부가 100여 년의 잠수함 역사를 지닌 프랑스가 아닌 이번에도 한국을 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위협에 맞서 3,600톤급 잠수함 세척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정부가 최근 차관단 방한 때도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을 특정해 시찰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군 관계자는 기존 일정 말고도 해군 잠수함 사령부 방문 일정을 급하게 요청했던 폴란드 차관단이 지난달 25일 진해기지에서도 3,000톤급만 콕 집어 참관한 뒤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월 우리 방산업체가 참가한 현지 기술 미팅 이후 한국산 잠수함을 프랑스 등 유럽 4개 경쟁사와 동급 이상으로 평가하며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마크롱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한국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방산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루마니아 현지 뉴스 영상에서는 한국 방산 관련 내용이 방송되며 뜨거운 현지 인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했습니다. 잠시 루마니아 현지 매체에 출연한 한국 방산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최신 성능의 곡사포 54문이 포함되며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한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방산 분야는 물론 향후 10년간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도착할 K9 자주포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K9은 현존하는 역대급 무기로 꼽히는 자주포 K9을 루마니아에 들여오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최근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해 K9을 실물로 확인했습니다. K9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입을 희망했던 무기로 유명한데 K9의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장에서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 수뇌부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K9 54문 도입을 결정하게 한 이유입니다. 특히나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포탄 발사가 가능하며 2개의 경기장에 맞먹는 규모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닙니다. K9은 성능이 뛰어나 전세계 모든 육군에서 원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으며 40km 거리에서 발사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360도 파노라마 뷰는 물론 총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9과 더불어 K2 전차 관련 뉴스도 루마니아 현지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 현지 매체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전차를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2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로 꼽히는 블랙팬서 전차라고 소개하며 루마니아는 K9과 더불어 레드백 보병 차량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루마니아에서 K9 도입 말고도 레드백에 군침을 흘리면서 도입이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앞두고 조만간 현대로템의 K2 전차 성능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 실사격 시험이 진행될 예정인데 레드백 장갑 차구매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드백은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하지 않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용으로 기획된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루마니아의 구미를 당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300km급 미사일 실사격 영상이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제2발사장에서 천무의 폴란드 모델인 호마르케이 시험 발사가 이뤄진 건데 실사격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폴란드 현지에서 역대급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호마르케이를 사랑한다, 한국과의 우정에 영광을 보낸다, 흔들리지도 않고 매우 안정적이다, 역시 미사일은 다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호마르케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 방산업체인 옐츠사가 생산한 트럭이 결합한 형태로 이번 발사에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호마르케이는 300km급 미사일 CTM-290 한 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0여 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등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폴란드가 천무와 KT즘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폴란드와 천무 72문 수출 계약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SNS에 사진을 올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다름 아닌 호마르케이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이 미사일에 대해 한국의 MGM140 에이테킴스와 동등한 KT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KT즘2로 말한다. 해당 미사일은 구경 600mm에 길이 4m, 무게 약 1.5톤으로 3분의 1이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천무에 KT즘을 2발 탑재하는 개량형도 개발했는데 이를 호마르케이 발사대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와 KT즘에 집중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등 유용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펜스24는 천무와 KT즘은 폴란드 로켓 포병 부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는 수출형 천무 등장에 미국까지 긴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전문가 워존은 호마르케이는 성능과 위력 등 여러모로 명백하게 미국산 에이테킴스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닮았다며 심지어 140km 사거리의 에이테킴스 파생형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긴 300km의 사거리를 보유해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반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 방산을 향해 유럽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출을 더 늘리라는 요청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은 한국 방산이 전 세계적인 평화와 서구권의 지역 안보를 위해 동유럽 말고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수출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관을 확대해 이 지역에 한국산 무기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 방산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영토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